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소를 책임지는 24년차 치과의사 변유경입니다. 원장님, 네. 치과에서도 과잉 진료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믿고 싶은데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치과랑 과잉진료랑 왠지 따라다니는 커플 같은 이미지가 된 것 같아서 좀 속상하죠. 유독 좀 치과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되게 억울해요. 과잉 진료는 보통 왜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실 이제 과잉 진료가 환자들의 생각과 의사의 진단이 매칭이 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이 치과 의사에 갔는데 충치 몇 개 치료를 하라고 했어. 여기 갔는데 치과 치료를 몇 개를 하라고 했어.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을 때 과잉 진료라는 의심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제 환자분들과 의사가 서로 이제 의견이 맞지 않는 거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환자분이 보기에는 내가 이 치아를 왜 치료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셨을 때, 아 이거 치료 안 해도 되는 거 한 거 아니야? 사실 어르신들은 오셔서 내가 그때 생리를 뽑았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다 끝나고 알 수가 없지만 10년, 20년 지나서 그때 일을 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뭔가 의사의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고 넘어가다 보니, 그런데 사실 자기 치아보다는 보철물이나 임플란트가 불편한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떠나보는 치아에 대한 미련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생리를 뽑았어 라는 생각까지 하시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환자의 니즈와 의사의 설명이나 이런 거에서 좀 서로 간의 눈높이가 안 맞았을 때 그런 게 이제 과잉 진료라는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일 환자분들이 과잉 진료라고 딱 체감을 하시게 되는 건, 이쪽 병원 갔더니 충치 치료를 뭐 5개, 6개를 하래. 근데 이 병원에 갔더니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거든요. 사실 저한테도 이거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빼야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럴 때는 사실 의사의 경험이 누적된 차이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과정, 아니면 의사들이 내가 왜 이런 진단을 했는지 설명한 그것도 역시나 좀 설명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의사들이 정말 그럼 진단을 내릴 때 나 이거 돈 벌려고 충치 치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잇몸의 치료를 전공을 했고 잇몸치료를 하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부터 정말 흔들리는 치아를 많이 남겨둔 환자들을 이미 처음부터 봤어요. 서울대 치주과에서 몇십 년 동안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 후에 계속 유지 관리를 하던 분들이 이제 물려봤거든요.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치료한 환자분들을. 그러면은 옛날에 이런 치아들을 5년, 10년 동안 쓸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런 치아도 내가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셨던 의사분들이라면은 이거 흔들리는데 이거 괜히 힘들게 뭘 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환자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환자분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러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이 치아는 빼야 됩니다라는 선택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충치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이제 정보를 많이 쌓아두면서,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좀 다닌 기록이 있다면은 초기 충치 같은 것들은 그냥 이건 좀 두고 봅시다 하고 환자분들이 3년, 5년 후에도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보면 이런 정도의 충치는 치료를 안 해도 괜찮았네 라는 걸 경험을 또 이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진단했을 때 다른 데서는 7개, 6개 치료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왔더니 왜 이렇게 치료를 하라는 게 적어요? 그 병원이 과잉 진료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의사들의 누적적인 경험 차이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치과 진료는 어떻게 보자면은 진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사의 판단에서 치료 계획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치라고 하는 진단명은 같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사실 의사의 경험이 내가 이런 치아를 레진으로 치료를 했더니 환자분들이 불편하다는 경험을 계속 호소를 하셨어. 그러면 앞으로도 점점 인레이나 크라운으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 거예요. 인레이를 많이 해봤더니 별 말씀이 없으셨어.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점점 이제 결정이, 판단이 고착화되어 가겠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누적적인 경험이 굉장히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자분들을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운이 좋게 잇몸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당연히 양치질 열심히 하니까 충치 진행도 안 됐겠죠. 그런데 제가 뭐 치질 전공하지
좋아하지 않아서 양치질을 계속 못하는 분만 계속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봤는데 6개월 갔더니 진행이 되어 있고 이분 괜찮겠지 했는데 1년 후에 오셨는데 또 충치가 막 진행돼 있고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은 판단의 근거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실 뭐 제가 뭐 20대 뭐 수련 받을 때나 뭐 30대 이럴 때보다는 지금 와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의사들의 판단이 다른 거에 대해서 지인들이 왜 이 병원이랑 뭐 이렇게 말이 달라? 이런 걸 참 설명하기가 예전에 되게 곤란했는데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가고 하다 보니 이런 판단의 영역에서 경험 차이가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과잉 진료의 원인은 뭔가 돈 벌려는 영리 목적보다는 그냥 경험 부족이다. 경험의 차이, 부족보다는 경험의 차이. 사실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뭐 세상에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은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오늘 갑자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치과 안에서도 솔직하게 돈이 되는 치료, 돈이 안 되는 치료가 나뉘나요? 그럼요. 돈이 안 되는 치료, 잇몸 치료, 그 다음에 신경 치료. 사실 치주과가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는 정말 기본과지만 병원의 수익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과였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임플란트로 인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과가 되었지만 치아를 살리느라고 힘든 일만 하고 이제 건강보험 수가로서는 사실 좀 미흡한 점이 있다 보니 돈이 안 되는 치료라고 하면 잇몸 치료, 신경 치료. 네. 그냥 재료가 안 들어가는 치료들이라서 그런 건가요? 의사의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짜 손으로 다 해야 되는 치료인데 그거를 이제 사실 저희는 공단에서 딱 정해진 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잇몸 치료도 스케일링도 요즘은 이제 건강보험이 되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보험이 되면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사실 무상으로 해드릴 때도 있고 좀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 그렇게 수익이 도움이 된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럼 반대로 제일 효자 치료는 어떤 거예요? 효자 치료는 저는 충치 치료 중에 이제 비보험 진료들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아무래도 잇몸 치료나 신경 치료보다는 시간 대비 비용이 비보험이니까 조금 더 낫다. 만약에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치과의 입장에서 받는 비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나라에서 떼가는 게 있는가요? 아니에요. 나라에서 주는 딱 고정된 비용인 거예요. 사실 이제 병원마다 본인들의 시스템에 맞춰서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험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이 이상 받으면 딱 고정된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 의사들 눈높이와 이제 공단 눈높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만약에 과잉 진료를 돈으로만 조금 바라본다면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뭐 비보험료인 치료를 권한다든지 그것도 과잉 진료의 일종일까요? 좀 그러기는 힘들 것 같은 게 보험 적용이 되는 충치 치료는 재료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걸로 바꾸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종류는 아닐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께서 좀 좋은 치과를 찾아갈 수 있는 꿀팁, 치과를 선정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세요 하는 팁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보지 않고서는 제일 쉬운 게 가셨던 분들의 리뷰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리뷰 많이 찾아보니까요. 뭐 물론 그 리뷰가 병원에서 어떤 베네핏을 주고 작성한 리뷰라 할지라도 사실 병원에 대해서 만족이 없으면은 베네핏이 있어도 리뷰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한번 뭐 단순하게 나온 거 아니고 정말 진심 어린 리뷰가 있는지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조금 개수가 되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시간을 들일 수 있다고 하면 의사와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죠. 아무리 리뷰가 좋아도 제가 모든 환자분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다른 환자분들이 이 의사님 너무 좋아요, 의사 선생님 너무 좋아요 했어도 제가 막상 진료를 받아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일단 의사를 처음 만나는 데는 이제 건강보험이 항상 적용되면서 기본 진료비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엑스레이 찍고 하더라도 10,000원, 20,000원 선이니까 의사를 만났을 때 이제 한두 마디 나눠보신다면 충분히 판단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의사분들의 경험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 어떤 경험을 하셨고 그런 게 조금
와닿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런 케이스는 내가 해봤는데 이랬었던 적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고생하시니까 안 되겠어요 라든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조금 환자분께 맞는 의사분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직장인 바쁘신 분들, 뭐 집에서 가까운 곳, 직장에서 가까운 곳, 사실 거리도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 저도 부산에서 오시는 분은 부담스럽거든요. 환자분들 한 번 오시면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오시는 횟수 줄여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까운 거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집 앞에서 이렇게 선택하시지 마시고 이제 발품도 한번 팔아보시고 조금 노력을 기울이시면 그래도 평생 다닐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 만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원장님은 병원 리뷰 보시면서 좀 마음의 힐링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가끔 한 정말 2-3달에 한 번 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리뷰 쓰시는 분들한테 칫솔 세트 요만한 거 하나 드리는 것도 있어요. 베네핏 드리거든요. 그래도 되게 흔쾌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리뷰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힘나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직원 한 명이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리뷰 보면서 자기 눈물이 났대요. 원장님이 진료하는 그런 거를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셨구나, 이렇게 리뷰에서 느낌이 와서 자기 리뷰 보다가 감동도 받았다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도 또 눈물이 나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리뷰가 저는 일단 좋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말씀하시면서 약간 눈물이 약간, 고이셨어요. 그때 저도 사실 리뷰 보면서 너무 더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 직원이 울고 있는 거 보고 저도 그때 막 감동 더 받았었거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치과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치과를 만들고 싶으세요? 일단은 사실 저한테 와서 치아를 제가 딱 빼겠다고 결론을 많이 내려요. 사실 잇몸이 안 좋으신 분이 저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이를 안 빼겠다는 결정을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기준을 내 친정 아빠면, 친정 엄마면, 내 동생이면 어떡하지? 내 사촌이면 이 치아 빼겠어? 뭐 이런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치과, 뭐 앞으로 제가 항상 갈 치과는 제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진료를 하는 치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도 만족하실 거고 직원들도 만족하고, 이런 서로서로 좋은 치과가 되겠죠. 오늘처럼 약간 눈물 훔칠 수 있는 리뷰가 많이 달린 치과. 나이 들어서 막 눈물이 많아졌나? 안 본 지 한 2-3달 됐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오늘 이제 좋은 치과, 그리고 조금 부담되는 단어 과잉 진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제가 얘기를 해봤거든요. 사실 치과 의사라는 직종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호감 가는 직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약간 걱정한 점이면서도 치과 의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혹시 조금 1%라도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큰 꿈까지 꾸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치과 의사에 대한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